자, 이제 앞에 차량 구조나 장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한번 쭉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차량을 잘 모르셨던 분들도 아마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차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런 장치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를 살펴보셨으면, 학습을 하셨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차량 화재가 발생한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상에서, 달리던 버스가 좌측 뒷타이어 쪽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화재로 인해서 한 대가 이제 전소가 됐는데, 보통 이제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제 이렇게 관광버스나 이런 경우가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뭐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못한 경우에 여러분들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또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그런 사고도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건 일단 다행히 이때, 그 사망자나 많은 인원들이 탑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차량 한 대 정도가 이제 완전 전소하고, 피해가 끝난 그런 사건이었는데, 굉장히 큰 어떤 차량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잠재되어 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인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력을 좀 보시면요, 사고 차량은 사고 5일 전에 정비소에서 차량 뒷부분의 양쪽에 라이닝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이후 이제 고속도로를 운행 중에 해갖고, 이후 이제 고속도로 운행 중에 화재가 발생을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차량의 실내 운전석 등에서 연소가 실내 운전석 등은 이제 연소 확대된 하염에 의해서 용융되거나 또는 소외된 상태이고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차량 화재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형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불이 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공도가 크고 연료 지배형 화재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전소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소화가 좀 빠른다든지 하면 이제 다행히 여러 가지 대피할 수 있는 시간도 볼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차량 화재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전소가 되는 화재가 많기 때문에, 발화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중요한 화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발화점이죠. 그리고 연소가 어떻게 확대가 되어 가느냐가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차량 자체를 이제 거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그러한 이제 관찰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금방 즉시 또 소화가 이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화점을 훨씬 더 이제 추정하시기가 쉬운, 판단하기가 쉬운 그런 상태였는데, 일단 거시적인 형상의 연소 형상은 어떠냐면, 차량 하부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거시적으로 이제 연소된 상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뒷부분의 경우는 이제 트렁크나 뒷부분 쪽은 연소가 아예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차량 뒷부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건 아닌 것 같고, 하부 쪽에 어떠한 관련된 사고인 것 같다라는 것을 일단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좌측 뒷바퀴 부분이 좌우 또는 또 상하 바퀴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탄 것을, 변형이 심하고 많이 탄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패턴이 이제 눈에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소화가 되는 경우에 패턴을 남기게 됩니다. 화재 패턴을 남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차량 좌측 하부 쪽에 보시면 좌측 타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V자 패턴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이제 화재가 확대가 되면서, 특히 이제 안에 내부에 가연물이 굉장히 많죠, 차량은. 그래서 이제 내부로 진전이 되다 보니까 내부 자체, 그리고 이제 전면 이렇게 이제 타고 나가면서, 차량이 또한 이제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달리는 방향으로 화재가 이렇게, 그죠?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죠, 반대 방향으로. 그런 걸 다 이제 고려를 하셔서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차량 화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재 중에서 굉장히 이제 발화부라든지 또는 연소 형태 또는 전파 형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많고 장치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그다음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또 차량이 달리는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이제 가연물,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탔다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이제 다 보시면서 어떻게 화재가 확대가 됐고 점점점 이제 한쪽으로 좁혀 들어가는 그러한 관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좌측 뒷바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한이 되어 가더라. 그래서 화재의 발화으로서 국한이 되어 가더라. 그리고 굉장히 소실 자체가 크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차량 좌측 뒷바퀴 구동 부분을 분해를 해봤습니다. 왜냐 좌측 타이어 쪽에 굉장히 이제 구동 부분에 이제 특이성이 있으니까 구분을 해보니까 좌측 뒷바퀴 구동부 내부의 이제 상하측 브레이크 패드, 드럼 등에서 이제 수열에 의한 변색 상태가 굉장히 식별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식별이 되죠. 이제 여기 브레이크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캠축이 있어서 브레이크 패드가 캠축 방향으로 리턴하지 못하고 여기 리턴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작동을 하게 되면은 캠에 의해서 이제 패드를 그죠? 이렇게 밀었다 놨다 함으로써 드럼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고 여기 이제 라이닝 부분인데요. 그죠? 라이닝 부분이 있는데 라이닝을 현재 여러분들 앞서 이제 사고 개요에서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라이닝을 사고 이전에 얼마 안 돼서 갈았다는 얘기가 교체했다는 얘기가 나오시죠. 그래서 일단 이제 좌측 부분 특히나 이제 제동 장치 쪽에서 발화가 시작된 특이점이 있다는 것은 일단 그 교체됐던 그 내용도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라이닝이 교체된 그거랑 같이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리턴 스프링의 변형으로 인해서 하츠 브레이크 패드가 캠축 방향으로 리턴하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패드가 이제 리턴하지 못하고 드럼과 이제 고착된 상태가 식별이 되었습니다. 즉 강하고 강이 만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제 리턴이 돼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놓게 되면 리턴이 되는데 리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리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붙은 상태에서 그죠? 브레이크를 밟은 그런 상태로 계속 차량이 운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열로 인한 특히 마찰, 뭐 이런 걸로 인한 이제 과열로 인한 부분에 이제 열이 발생을 했고 이제 특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연성 물질이죠. 좀 타이어 자체가. 그래서 보통 이제 바퀴 쪽에 브레이크 장치, 대동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가연물에 바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또 바로 이제 화재가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나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고 좌우측을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우측 대비해서 좌측이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그 스프링이 이제 리턴을 한 걸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리턴이 되지 않았더라. 즉 브레이크 유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패드를 갈면서 좀 조정이 되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당시에 이제 그 차량 운행했던 것도 그날 이제 자꾸 그 전에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가고 난 다음에 자꾸 이상적인 그런 찍찍찍 소리가 나고 브레이크가 자꾸 잡혀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날 이제 정비소를 들어가려는 찰나에 이제 이렇게 불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화재 조사를 할 때는 그 전에 이제 정비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비로 인해서 또한 그 장치 특이성 또는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관을 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차량 내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전기장치, 냉각장치, 연료장치 등이 있지만은 뭐 이렇게 전소가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냥 뭐 특이한 어떠한 화재 발화 특이성으로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전기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발화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탈락흔이죠. 합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차량이 이제 정지가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상시전원, 그죠? 차량이 정지가 되어 있는데 상시전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터리 쪽, 그죠? 축전지 쪽에 있을 거고, 그다음 축전지에서 나온 부분이 어디로 가나요? 블랙박스는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상시전원을 쓰고 있고요. 차량이 정지가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전기 쪽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상시정원 쪽을 가장 많이 따져봐야겠죠. 왜냐하면 상시정원이 아닌 경우는 정지가 되는 경우는 전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한번 다 판단을 해서 차량이 달리는 경우는 이제 전기장치가 굉장히 다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설사 단락근이 직접적으로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단락근이 이제 의미가 있는 단락근인지 발화와 의미가 있는 단락근인지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어떤 발화의 패턴 그 다음에 이제 장치의 특이성 이런 거 같이 종합을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차량 화재 같은 경우가 판단을 하기가 힘드니까 여러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고는 이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정차된 이제 승용 차량 엔진룸에서 불꽃이 일면서 발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CCTV에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량이 불이 나면은 그 차량 하나에 이제 국한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 정도가 같이 전소가 되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사고 당시에 운전자가 이제 탑승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워밍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회전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차량 엔진룸에서 발화가 되는 게 이제 CCTV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차량의 형태를 보시면 차량에 이제 가연물이 전소가 된 상태고요. 이제 샤시 부분이 심하게 연소가 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실내 부분은 심한 연소로 대부분의 가연물이 연소돼서 유실된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룸 부분은 이제 엔진룸에서 이제 불이 난 걸로 초기 발화를 이제 확인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엔진룸 부분 이제 심한 요소로 대부분 이제 가연물, 배선, 퓨즈 등 유실된 상태고요. 전기 장치 배선 중에 이제 엔진 전면 배기 매니폴더에 설치된 센서 연결 배선 또는 그 엔진 전체에 인접된 배선 부분에서 단락근이 식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전기 장치가 여기 다 모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 운행 중에 이제 불이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기장치 쪽에서 단락근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오는 단락근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엔진룸에서 불이 이제 발화가 된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엔진 전체에 대한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전기장치를 포함해서 검토가 필요한데 엔진 자체에 이제 자체나 또는 엔진룸 자체에 있는 어떠한 그 장치들이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이제 또 그 전기장치에서 나오는 그 배선에서 나오는 단락근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엔진룸을 한번 상세하게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을 이제 분해해서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특이한 사항이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6기통이었는데 6가의 이제 기통 중에 하나의 기통이 굉장히 부식이 심한 그런 상태를 이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내측 부분에 나머지 부분에 이제 실린더는 다량의 이제 그름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량이 불이 나고 난 다음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 엔진룸의 상황이 굉장히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제 뭐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특이성을 좀 찾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관찰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기계통은 연소가 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제 촉매 컨버터라든지 내저네이터라든지 머플러 및 배관 부분에서 후연시 발현될 수 있는 특이 연소 상태는 전혀 이제 식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의 파손이 식별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부식이 심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식별이 되었는데, 피스톤 몸체, 보통 이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피스톤이 파괴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뭐 이제 화재로 인해서 엔진이 정지가 된다든지, 또는 이제 발생이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진이 같은 시간에 같이 돌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양상이 다 발생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피스톤 자체가 이제 파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멀쩡하더라. 그럼 특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스톤 본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5가지로 피스톤이 완전히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파손된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
커넥팅 노드의 연결 핀 고정 부분이 파손되어서 이탈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5개의 조각 중에 중앙 부분 여기 보이시나요? 중앙 부분 자체가 다른 부분은 굉장히 이제 끄름이 좀 심한 상태지만 중앙 부분 끄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사항이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같은 몸체 이제 피스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은 수율의 정도라든지 화염의 접촉 정도라든지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끄름이라든지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중간에 딱 떨어져 나간 부분 자체가 이제 그렇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수율 상태라든지 이런 끄름 상태가 굉장히 없더라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제 조각 부분이 이 수율이 없는 조각 부분이만 이제 실제로 윤활유 장치 쪽에서 통해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사고 직전에 아마 이제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불이 나면서 양쪽 이제 피스톤 부분에 남아있는 피스톤 부분을 끌렸다, 함이 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요 피스톤 부분에 열을 받는 그 전에 이제 떨어져 나간 게 이 조각이 먼저 이제 파손돼서 떨어져 나간 게 중거2다라고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분할된 파편을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아까 그 중앙에 떨어진 조각 부분인데요. 이제 살펴보니까 동시에 4개소에서 균열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충격에 의해서 전파되는 형태가 이제 식별이 되었습니다. 즉 뭔가 와서 쾅 받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간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과레이싱에 의한 마찰련이나 또는 이제 고속 회전에 의해서 슬라이딩 베어링 내측의 유막 형성이 이제 어렵게 되어서 고체 마찰에 의해서 이상 반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샤프트와 커넥터 로드 연결부 슬라이드 베어링 부분이 발생한 이상 반열로 인해서 피스톤 연결부터가 일탈되고 난 다음에 커넥팅 노드와의 반복된 충격에 의해서 커넥팅 노드가 이렇게 와가지고 피스톤을 때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엔진상의 어떠한 결함,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